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오늘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프린트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문제 1번은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죠. 자, 문제 1번 한번 보면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죠. A 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등기 전이라는 게 포인트죠. 갑이 사망하거나 을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등기 신청의 설명이다. 뭘까요, 이게? 요거죠. 그 옆에도 하나 써놔봐요. 이게 뭐예요? 상속인 등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 어때? 이미 배웠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숙제했으니까 잉 뭐예요? 잉하면 뭐예요? 공이죠. 그럼 상속인 등기는 단독 공동 신청이죠. 그럼 다시 한번 구분해봐요. 자, AB의 관계에서 A가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A가 아들이다. 아버지는 맨날 돌아가시게 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등기예요? 이게 상속 등기가 돼요. 이거와 관리 A가 뭐예요?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죠. A가 이전 등기를 못했어요. 잔금을 못 치렀죠. 그럼 법률행위를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등기를 안 치렀으니까. 근데 A가 뭐예요?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A-가 뭐예요? 이때가 바로 상속인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뭐예요? 이때는 아버지 걸 아들이 승계받아서 업무를 마무리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돼야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죠. 근데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속인 등기에서 신청인은 누가 되죠? A-가 되죠. 등기부상은 A가 되죠. 일체, 불일치.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 일체, 불일치 하더라도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 등기를 알았으니까 1번 가볼까요? 갑이 사망한 경우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동그라미 잖아요. 먼저 갑의 상속 명의로 상속 등기를 읽어봐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정확하게 맞네요. 갑의 상속인이 등기를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 여기 봐봐요. 아버지가 마다 돌아가셨죠. 매매가 내자로 원칙은 뭘까요? 이게 법률행위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 성립 일자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가 되죠. 그럼 거기에 줄 쳐놔봐요. 매매 계약일이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등기 원인은 뭘까요? 상속 등기의 등기 원인은 이게 뭐예요? 요거는 상속이 되죠. 상속. 요거는 뭐예요? 상속인 등기로 뭐가 돼? 매매가 뭔데? 법률행위. 그렇죠? 그럼 2번은 맞네요. 자, 3번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3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 개소리 판소리 알죠? 판결서. 그럼 판결서는 뭐예요? 소유권. 판결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란 반드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을이 갑의 상속인 상대로 승소하고 판결 동그라미잖아요. 자,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뭘 하나 찾아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지 캐치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을이 사망한 경우에 각각 을이 상속인 인따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상속인 등기란 단독 공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던 여기 봐봐요. 자, 이 그러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이행 판결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이죠. 그래서 2단, 공단. 그 다음에 우리가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 그러면 공이죠. 그래서 요 4개는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를 딱 해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이행 판결은 단독, 유증은 언제나 공동,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4번의 키워드는 어디에? 공동. 요게 포인트가 돼요.
저번에 을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갑에 등기 필정화,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누구죠? 여기에서 등기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아버지 거죠.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매도인 갑의 인감증명과 등기 필정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도 우리가 맞는 지문이네요. 이 지문과 관련돼서는 항상 그러면 우리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 가격이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어디가 키워드예요? 문제 자체가 바로 대의라는 거예요. 대의죠. 자, 그럼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대의 신청 그러면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생각나야 돼요.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제일 용어 상법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자 대의 신청. 전체 우리가 배웠던 또 하나 뭐예요? 구분 건물 표시.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구분 건물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대표적인 무슨 신청이죠? 대의 신청. 그럼 가보죠. 틀린 것은. 자, 1번에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의 동그라미. 대의하에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신탁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자, 2번이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2번은 그렇죠. 표시라는 걸 찾아야 돼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다. 즉 대의 신청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수용 나오네. 수용을 인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줄쳐 나봐요. 사업시행자는 그러면 상속인을 대의하여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수용 등기도 대표적인 무슨 신청이 나오죠? 대의 신청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봐요. 자, 누구 토지? A 토지. 누구 건물이에요? 자, B 건물이에요. 어느 날 건물이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그럼 이 사람이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 사람은 그럼 멸실 등기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 문제 갑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대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4번은 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대의하여 건물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그러면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갑을병이 순차적으로 매매한 경우에 채권자 병은, 채무자 을을 대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병명의가 아니라 뭘까요? 을명의겠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무슨 신청이죠?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특히 2번 지문들, 그 다음에 5번 지문들, 이런 것들은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에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우리가 뭐예요? 잘 잡아놔야 돼. 그러면 5번이 왜 틀렸다고요? 을을 대하여 병명의가 아니라 뭐예요? 을명의로.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무슨 신청과 관련된 지문이죠? 채권자 대의 신청.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을 보죠. 무슨 신청이에요? 일괄 신청. 일괄 신청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게 돼? 그렇죠. 동일성이 생각나야 돼. 동일성.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어떤 거는 이게 지금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틀이 안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 후에도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하나의 건소에는 하나의 신청주의야. 사건이 하나면 신청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A적으로 무슨 신청이죠? 일괄 신청이죠. 일괄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동일해야 돼. 그래서 동일성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이 문제 3번이 안 풀린다는 것은 여기에 저 틀이 안 잡혀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네가 반드시 숙제해야 돼. 이렇게 원칙 읽어봐요. 일간 일신청주의. A는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동일성. 그러면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자, 그러면 1번 지문 가서 보죠. 등기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잘라봐요. 당사자가 동일하네. 그 일단 잘라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줄 한번 써놔봐요. 거기 밑에다 등기 목적이라고 써놔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그 밑에 지상권 설정 등기, 등기 목적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목적이 앞에는 뭘까요? 저당권, 뒤에는 지상권이죠.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 문제를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렇게 봤을 때 원칙. 일간 일신청주의. N은 일괄 신청이야. 그러면 선생님 오늘 문제 열세 문제는 어떨까요?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는 상 정도가 돼요. 그럼 오늘 열세 문제 중에 한 7개 맞았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찍어서 맞았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틀부터 외워놔야 돼요. 원칙 일간 일신청주의. N은 일괄 신청. 그럼 간접적으로 해서 일괄 신청이 언제 출제되느냐? 29일 때 출제됐다고. 그럼 일괄 신청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동일. 그 다음에 뒤에도 동일. 뒤에도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1번은 왜 그러면 일괄 신청할 수 없어요? 등기 목적이 다르니까. 그죠? 앞에는 무슨 건? 저당권. 두 배는 지상권. 그러니까 등기 목적이 다르므로 일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나머지 질문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그럼 앞으로 잡아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제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 계속 일괄 신청 나오면 무슨 성이다? 동일성. 오케이.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냐? 별표가 3개짜리. 이걸 모르면 지금 등기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문제를 딱 할 때 일단 요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기록사항 몇 개가 있다? 2개. 읽어봐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 한번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이거부터 기본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 우리가 어떤 원칙이죠. 돈은 눈물의 씨앗이 서성의 씨앗이. 서성의 씨앗. 그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까요?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이랑. 자, 그러면 임의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뭐죠? 기간. 기간은 NG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예요. 누구는 누구한테 맡겨요? 당사자. 당사자가 뭐예요? 약정, 특약, 합의. 그러니까 요 자체를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제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2가지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어요?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근데 기간은 NG도 없어요. 언제나 임의적이야.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자,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답을 구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상권은 거기 목적 범위 전체 우리가 있던 목적 범위 뭐가 빠져야 돼? 지료 여기에 빠져야죠. 지료. 그러면 기억은 X가 되는 거네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성역지 목적과 범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면 성역지 목적 범위. 자, 성역지는 주예요, 종이에요? 종. 요역지는 주. 그러니까 요역지 표시. 그래서 3가지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디귿과 관련돼서 전세금 범위. 맞네요. 전세금 범위. 자, 임차권은 차임이죠. 그럼 뒤에 뭐가 붙었어요? 기간. 기간이 빠져야 되겠죠.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요 정답은 그럼 몇 번이다? 2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는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지문이든 단독 문제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까지는 공짜가 없어요. 요거는 뭐예요? 제가 저보고 외워달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좀 외워요. 본인이 좀 외워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봐봐요. 자,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면 원칙, 돈,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간, 언제나야. 그러면 당사자, 약정, 특약, 합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6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에 있어. 자, 전세금은 자, 기록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X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돼야 돼. 여기가 포인트죠. 전세금. 이건 전세건이죠. 무슨 금이에요? 전세금. 그러면 이건 돈이구나. 돈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 그러면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2번 지문이었고요. 우리 전세건 26회 때. 그럼 3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자, 여기 봐봐요. 전세건이 있어. 전세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읽어봐요. 기간은 읽어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부 안 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두고 이런 틀이 잡혀야 돼. 지금 두 가지예요. 문제 풀면 뭐예요? 지금 문제 풀면 문제에서 기본적인 그 틀을 마련해놔야 돼. 이 틀이 바로 이거예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틀이 마련된. 영어는 기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면으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28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쫙 나가. 이제 문제가 길었어요. 쭉 나가요. 5줄이 나왔어. 근데 가볼병이 뭐 들어가 있어요? 가볼병이 뭘 중요해? 여기 마지막에 이건데 땀정. 자, 가볼병 요걸 이제 사례가 나와놓고 땀정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상 뭐 한번 찾아보면 돼. 기간이 바로 2000회 2.5점짜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요령이 없다라는 문제 푸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부터는 뭐가 필요해?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령이. 그럼 봐봐요. 자, 임차권은 그냥 생각 없이 해보세요. 임차권은 뭐가 필요하죠? 기록상이.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근데 다기따는 넣었어요. 임차권은 차임. 그러면 나중에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임차보증금이다. 어때? X. 외우는 것도 요령이야.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 거꾸로 하면. 차임이죠. 그럼 임차권은 반드시 뭘 요소로 해? 차임. 그러면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요령이고, 자, 이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형님들은 맨날 이거죠. 이거예요. 이제 안 되는 것은 뭐 핑계거리래. 외우면 까먹고. 이거는 안 달려있나요? 눈은 안 달려있나요? 눈으로 봐서 익숙하면 우리가 봐봐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형님 봐봐요. 여기 뭐예요? 우리 중개사법이 39개, 공시법이 뭐예요? 37개, 공시법령이 36개,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이분은 뭐예요? 1년 차일까요? 몇 년 차일까요? 5년 차야, 5년 차.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분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5년 차 있으니까 머릿속에 안 외워도 그냥 눈으로 외워진 거야, 눈으로.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눈으로 외워지고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촉이라는 게 뭐예요? 감이라는 거야. 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이제 몇 년 읽다 보면 뭐예요? 낯설어. 낯선 게 정답이에요. 낯선 게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익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일괄신청 나오면 무슨 성이 읽어봐요. 동일성. 원칙은 뭐예요? 일간, 일신청주의. A는 무슨 신청? 일괄신청.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 등기 의무자가 권리관한 등기 필정의 제공 동그라미 쳐놔봐요. 제공은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죠, 제출.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 틀이 마련돼야 돼. 문제 5번은 봐봐요. 문제 5번을 딱 보면 봐봐요. 벌써 공부가 이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자, 제공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첫 번째 봐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제공 X죠. 읽어봐요.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제공하여야 한다. 유정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유정은 뭐예요?
공동 신청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 수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없어요. 서류는 왜 제공할까요? 등기 의무자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영 누가 해요? 국가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요. 논리가 그래요. 그럼 또 하나 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세 번째. 자,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원칙적으로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원칙 제공 X죠. 그럼 A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 이게 뭐예요? 바로 성서한 등기 의무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숙제해야지. 여기 이제 별표가 3개짜리죠. 벌써 이제 문제 맞는 사람은 제공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초 베이스가 깔려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이제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숙제하고. 자, 등기 필정보의 제공. 그러면 읽어봐요.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걸 이제 갖다 붙여봐요.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초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걸 깔아서 이쪽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필정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했대. 그럼 등기 필정보의 제공 대신에 무슨 필정? 등기 필정.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등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등기 필정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요즘은 등기 필정보의 등기 필정이에요. 등기 필정보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 필정을 제공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기억은 1번은 맞네요. 유정 동그라미 쳐라봐. 그러면 끝에 달려가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벌써 포맷이 돼 있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유정만 나오면 끝으로 달려간다고. 그러면 2번은 틀렸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잘라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툭 쳐 밑으로.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잘라봐요. 단독이 공동이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옆으로 툭 쳐서 제공하지 않는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자, 이거 문제 푸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4번에 등기 권리자가 판결 동그라미. 판결. 그러면 성사한 권리자야, 권리자야. 성사한 권리자예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권리자. 그럼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툭 치면 끝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럼 성산 등기 의무자가 성산 등기 의무자 줄 쳐놔봐요. 그럼 키먼트 않습니까? 끝으로 달려가요. 제공하여야 한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니까 문제가 뭐예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여기 한번 봐봐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공은 그러면 뭐예요? 저희가. 그러면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숙지해 놓고 이걸 이렇게 붙이는 거는 못 붙이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줘야 되고 이걸 숙지해서 요 지문으로 붙이는 것은 이제 실력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정보 서류 중 인감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그럼 2번 가봐요.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 앞에 뭐가 붙어서? 법정. 그럼 법정 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이야? 본인의 인감증명이야? 본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누구의 인감증명? 대리인의 인감증명이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봐봐요. 자, 특히 조심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이분은 왜 모르느냐? 봐봐요. 이걸 모르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 봐봐요. 대리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임의 대리. 뭘로 줘요? 임장으로 주죠. 누가 임장으로 줘요? 본인이. 그러면 임장을 누가 이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임장에 이걸 살려놔야 돼. 진위를.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본인의 인감증명이야. 자, 여기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누구예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거든. 그러면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의 생명서의 진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감증명이 필요해? 대리인. 그러면 이제 나 이해를 했네요. 이미 대리는 그러면 결론 본인의 인감증명. 법정 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 그러면 이번에 대리인 앞에 뭐가 붙었어? 법정. 그러면 툭 치면 본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누구죠? 대리인의 인감증명.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고요. 자, 문제 7번을 가보죠. 등기 신청 시 주소 및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자, 공부를 안 한 사람 봐봐요. 문제 7번은 벌써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자, 문제 7번 앞에 이렇게 써놔야죠. 누구 거 제공해줘요? 오는 권리자 거 제공해줘. 제공. 그러면 등기 권리자 누구 중 얼마 이렇게 써놔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7번. 다시 누구 거?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왜 이걸 자태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벌써 뭐예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 자, 봐봐요. 읽어봐요. 말서. 말서는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죠. 없죠. 변경은 있어요, 없어요?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말소와 변경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벌써 이 문제는 그러면 문제 7번. 요령 있는 사람 뭐부터 찾아요? 말소부터 찾는다. 말소 있어, 없어? 있어. 정말 말소가 몇 번에 있어? 4번. 정답은 몇 번? 4번.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어떻게 외우냐고. 아마 우리가 그러면 전체 일주일 전에 나갔으니까 뭐예요?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를 딱 보면서 읽어봐요. 누구 거 제청해? 등기 권리자. 왜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벌써 요령 있는 사람은 말소와 변경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소를 찾아봤더니 있더라. 그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다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의미서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전자신청. 우리 전주에 배운 거죠.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것. 1번에 상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법무사 줄 서놔봐요. 아니, 법무사가 왜 필요해? 감각적으로. 이런 건 촉이 있어야 돼요.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등기 권리자 줄 서놔봐요. 그러면 사유자 등록을 하여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아니, 법무사한테 이름하면 전무사가 알아서 상자 등록을 합니다. 그럼 법무사한테 무슨 수수료를 주겠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뭘로 풀어야 돼? 문제 8번은 이런 것들은 뭘로 풀어야 돼? 감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2번 가보죠. 정답은 1번이네. 그러면 2번은 벌써 공부가 됐으니까 어디가 포인트예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되는 등기소에 읽어봐요. 출석. 무슨 출석이야? 직접 출석. 그럼 3번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산화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중요하죠. 만약에 4번 찍었다. 만약에 제가 답을 조사해가지고 4번 찍었다. 용서받지 못할 자야. 용서받지. 자, 법인 아닌 사단 줄 찾아봐요.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우리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는 누구죠? 박찬호, 장학회, 즉 뭐예요? 비법인. 비법인은 왜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사용자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과, 아니죠. 1번이죠. 자, 5번과 관련돼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줄 서놔봐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 자, 사용자 등록은 어디 가서 줄 서가죠? 등기소에 직접 줄 서가죠. 그럼 자, 봐봐요.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여쭤봅니다. 사용자 등록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카운터 안에 가봐요. 카운터 저기 앞에 가면 서류 양식 구조가 있어요. 그 사용자 등록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그랬더니 어머 작성을 해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제출합니다. 등기관한테. 그러면 당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뭘 첨부하라? 인감증명.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가죠. 자, 9번으로 이제 가보죠. 자, 9번에 대해서 등기 사무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요거는 5개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자, 상식적으로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 출처 또 나왔다.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단골면이죠. 자, 그러면 리언의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 각하 동그라미. 각하가 뭐예요? 그 밑에다 거부라고 써요. 이해를 한번 해봐요. 거부. 제3자 줄쳐놔봐요. 제3자. 자, 그러면 뭐예요? 등기가 거부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제3자는 피해봤어, 안 봤어? 안 봤죠. 그럼 제3자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등기가 안 됐는데 무슨 제3자가 피해를 받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다 나올 문제라는 거예요.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럼 디귿과 관련돼서 요 디귿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자, 이게 생각이 나야죠. 우리가 암기코드 했던 거 써봐요. 저는 보상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자가용. 자, 그러면 이제 자점포죠. 자점포. 이거는 뭐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암기 코드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워뒀던 거 한번 봐봐요. 자, 보가 뭐예요? 호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읽어봐요. 전원은 되죠.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 자가용은 뭡니까? 가등기는 자기는 되는만, 전원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럼 포괄유정은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된다. 그러면 이제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저는 보상신. 그러면 이것에 가서 한번 볼까요? 공동상생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자기야, 자기.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태가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맞네. 자, 리얼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은 오야봉이야. 그러면 대법원장은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등기권자가 누구죠?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 왕이야, 왕. 그렇죠? 그러면 임권자도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대법원장이 하게 되죠. 그러면 임권자도 누가 된다? 대법원장. 그러면 모두 옳아요? 틀려요? 옳으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거는 4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빈출 지문이야. 빈출되는 거. 그러니까 요 4개는, 그러니까 요더라도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아, 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할 수 없다. 각하는 등기가 돼서 안 돼서요? 안 되죠. 그럼 제3자한테 피해 볼 일이 없다. 고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디귿을 딱 보면 저는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요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 리얼에 대해서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 그러면 이인권자며 정직권자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그래서 4개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자, 등기 10번은 치아 동그라미 쳐라요. 치아는 오늘 이제 배우는 거네요. 그러면 자, 치아 관련돼서 미리 예습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치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철회라고 그러잖아, 철회. 그러면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은 뭐예요? 취소는 법리효과 발생 후, 철회는 법리효과 발생 전. 그러면 등기 취하는 언제예요? 완료 전 단계. 이제 가볼까요? 이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 때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대리인 동그라미. 자, 효과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죠. 그럼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건이 필요해.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대리인 툭 쳐놓고 특별수건으로 가야 되거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인으로부터 뭐가 필요해? 특별수건이 필요하다고.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를 마치기 전 동그라미. 그럼 전이죠. 그럼 키워드가 전이야. 취하가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완료 후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자, 공동신청 후, 그러면 좀 딱 쳐놔봐요. 공동신청 줄 쳐놔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해해야 돼. 공동신청은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 사람이야, 사람. 주체예요. 수체는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사람을 함부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가분이, 불가분이. 자, 불가분이죠. 그러면 공동신청은 언제나 무슨 체하다? 공동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 의무자, 각각 단독 동그라미. 단독 나왔다. 그럼 뒤에 부정이 나와야죠. 체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공동신청은 언제나 무슨 제하니까? 공동제하니까. 등기법은요, 등기법하고 민법은 뭐예요? 수학적이에요. 딱딱딱 몇 개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A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들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에 있으면 맞고 재수가 없으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 한번 가볼까요? 자, 동일한 신청서 줄 쳐놔봐요. 자, 동일한 신청서 그러면 자, 뭐가 생각나요? 동일한 신청서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일괄 신청이 생각나잖아. 그럼 가봐요.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무슨 신청이죠? 일괄 신청이죠. 일괄 신청은 서류야, 서류.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뭐요? 100장이면 50장, 50장하고 50장 나눠질 수 있죠. 그러면 갑은 불갑은? 갑은. 그러면 일괄 신청은 전부 제하도 가능하고 일부 제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부 동그라미 툭 치면 제할 수 없다. 어때? X 제할 수 있다. 벌써 기계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면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앞에 전자신청이 붙어서 방문신청이 붙어서 전자. 그러면 전자적으로 해야 돼. 전자적으로. 그럼 뒤에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 방문신청이면 서면으로. 전자신청이라면 전자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올해 치아가 나올 가능성이 또 확률이 높죠. 그럼 자기가 그럼 봐봐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뭔가 하나를 딱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이 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4번이고 11번은 별표가 3개짜리네. 자, 그러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 관리자의 등기 필정보를 작성과 관련돼서 이미 전주에도 배웠고 오늘 다시 배울 거고요. 그럼 봐봐요. 벌써 공부가 봐봐요.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그러네요. 작성 그러면 언제?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그럼 뭐가 떠올라요? 공부 더럽게도 안 해요. 그죠?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많은 시간에, 그렇죠? 많은 시간에.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없기는 뭘 없어요.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잠을 쪼개서라도 해야 되겠지. 그럼 봐봐요. 공부가 된 사람 봐봐. 어떻게 문제를 푸나 봐봐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벌써 이게 외워져 있거든. 읽어봐요.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말 때, 일치할 때 작성해줘.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뭐예요?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등기필 정보의 작성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걸 숙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자체를 요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전체 우리가 배웠으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말 때,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요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잡아놓았더니 이런 단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봐봐요. 이런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보전, 그 다음에 설정, 뭐가 있죠? 이전, 그렇죠?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이전에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뭐예요? 변경과 경정. 그러면 자기가 요 질문을 풀 때, 그러면 요걸 하든지, 그러면 두 가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요걸 숙지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 요걸 하든지. 그럼 자기가 먼저 문제를 푸는데 약간 논리적이지 못하면 암기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죠.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그럼 한번 볼까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A, 명의는 A, 일체, 불일체, 일체. 그럼 얘한테 뭐 하나 만들어줘?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 그 영수증이 뭐냐? 등기필 정보야.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물건을 사면 뭐예요? 그럼 물건을 샀으면 뭘 주죠? 영수증을 주죠. 그럼 환불할 때 뭐 해야 돼? 제가 환불을 받고 싶어. 뭘 받아야 돼?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 뭐 영수증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거랑 똑같아.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영수증.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아마 A가 B한테 A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자, 논리적인 사람은 봐봐요. 설정. 신청인은 누구다? B. 명인도 B죠. 그럼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럼 B한테 뭐 하나 만들어져? 영수증.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럼 만약에 또 한번 볼까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여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여자는 매수인. A가 B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럼 이전이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네. 신청인은 B. 명인도 B. 그러면 일치에 불일치. 일치. 그럼 뭐 하나 만들어져? 영수증.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억지로 하니까 공부가 뭐예요? 어려울 게 많은 거지. 하기 싫은 거 뭐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예요? 수업을 안 들으면 재수없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는 거야. 오늘 처음 오신 뭐예요? 며칠 안 나오다가 뭐예요? 오늘 뭐예요? 나온 사람이 두 분 새로 뭐예요? 계속 나오다가 안 나왔네, 두 분이. 오늘 처음으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뭐야? 스케줄을 잘못한 거야. 뭐예요? 오늘 문제풀이 하는 줄 알고 나온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우리가 작성해줘요. 그러면 가볼까요?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작성 교부하는 것. 그럼 경기도 줄쳐놔봐요. 경기도가 뭐예요? 촉탁등기잖아. 촉탁등기. 신청인은 관공서, 명의는 불일치, 딴 사람이잖아. 그러면 일치, 불일치.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다음 건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 동그라미.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죠. 그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직권 동그라미. 직권을 세자로 건쳐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직권. 이러면 안 돼. 등기가 아니잖아. 그럼 신청인은 누구야? 등기관. 명의는 딴 사람이잖아. 일치, 불일치. 그럼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합의자가 추가됐대. 합의자라는 추가. 합의자 추가. 여기 한번 봐봐요. 합의자가 추가됐대. 읽어봐요. 권리자가 추가된 읽어봐요. 변경. 그러면 추가됐으니까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줘야 되겠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자, 채권자 대신청 줄쳐놔봐요.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명의는 누구예요? 채무자. 일치, 불일치.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뭐예요? 마음에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야. 따고 싶은 절실함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없다라는 거야. 안 되면 애워야죠. 그런 의미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지. 둘 중에 이걸 숙제하든지 저는 이걸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풀든 이걸 애워하는.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읽어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뭐예요? 일치하면서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경우. 그럼 시험장 가면 한 문제당 몇 분 배당이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이걸 알면 그냥 빨리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은요, IQ 99만 다 할 수 있어. 99만. 엉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엉덩이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게으른 거야. 법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부지런해요. 그럼 바쁜가 보지 뭔가.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읽어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세상 공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뭐예요?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자격증 딴 사람은 공짜로 딴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밤 설쳐가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자,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과 관련돼서 등기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줄쳐놔봐요.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 그러면 요거는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 문제가 나와서 뭐부터 생각해야 돼? 자, 여기 밑에도 하나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태질이야. 사태질. 그러면 사태질과 관련돼서 이 신청의 주체를 써놔봐요. 주체. 이 신청의 주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 이제, ITX를 타고 오는데 뭐예요? 오늘 장애자분들이 뭐예요? 장애자분들이 오늘 통합해서 춘천을 가나 봐요. 한 명이 저랑 똑같은 스타일이고, 한 명이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 몸을 움직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예요? 막 피해요. 저는 뭐 같이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저한테 해코지를 안 하대요. 그냥 저도 뭐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럼 바로 피해요. 피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이 신청은 뭐예요? 주체는 직접 이해관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직접 이해관계. 자, 그러면 직접 이해관계이네. 간접 이해관계인한테 사태질 해봐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예요? 건물 5층짜리네. 잠원동으로 갑시다. 어제 사고가 터진 게 이거죠. 자, 여기 뭐예요? 차가 막 가네. 거기가 제일 막힌 골목이야. 막힌 길이에요. 근데 여기 싹 지나갔는데 여기 신혼부부가 하나, 신혼 결혼할 사람이 탔어요. 내년 2월 달에 결혼할 사람이네. 그래서 건물이 뭐예요? 붕괴됐죠. 그럼 탁 무너지면서 뭐예요? 아가씨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남자는 살았죠. 그러면 2개월 만에 내년 2개월에 결혼할 때는 뭐 찾으러 가요? 반지 찾으러 가다가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하는데 그거 뭘 급하다고 반지를 찾아서 난리예요. 반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급하다. 지금 우리 며칠 남았어요? 113일 남았죠. 요즘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가다가 오늘 그동안 11월부터 열심히 했는데, 오늘 나가다가 발라당 넘어졌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겁니다.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112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도 쳐다보고 이렇게 들이번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동안 봐봐요. 여기 거진 합격할 사람이잖아요. 그럼 재수 없으면 이것도 재수 아니에요? 재수죠. 내년 2개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결혼할 사람이 얼마나 재수예요? 근데 남자는 모른대, 아직.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그러대요. 어제 가서 사실관계를 따져봤어요. 아직 남자는 모른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야기. 같이 사고 났으니까 병실에 따로 있으니까, 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제 팔자인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B가 C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주체는 누가 돼? 당사자는 B와 C죠. 야, 인마, 너 개의할 바가 아니야. 너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인마. 너는 이의신청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신청을 제기하나? 너는 끼지 마. 우리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무슨 관계? 직접 이해관계. 5번 한번 볼까요? 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대. 줄 쳐놔봐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름 밝혀볼까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설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기 뒤에 봐봐요.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일단 이것부터 모르는 거야. 봐봐요. 이의신청의 주체부터 모르는 거야. 이의신청의 주체는 무슨 관계인이다? 직접 이해관계. 이거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5번이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럼 이 문제에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13번도 이미 배웠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미 배운 거예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줄 쳐놔봐요. 특별조치법. 그러면 특별조치법 몇 개?
5개,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그거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특별조치법, 골자가 안 잡혀, 암기가 안 돼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다시 특별조치법 몇 개? 5개. 외워봐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공통점은 같고요, 얼고요? 같고는 며칠의 근기를 강조해?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펴야죠. 자, 여기 또, 지금 우리 전전주에 형님이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신 거니까 또 봐봐요. 자,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아직 완성됐어, 안 됐어요? 그러면 B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봐요.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건물이 완성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러면 건물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네가 보전 등기하고 A, B한테 무슨 등기하라? 이전 등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네가 보전 등기하고 B한테 이전 등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봐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또 매매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라니까.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잖아.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네. 그러면 정년은 뭐예요? 정년은 자,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죠.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 1번의 키워드를 잡아. 정년이야, 정년. 정년 어떤 거라미? 정년은 쌍무야, 편무야? 편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인도받은 날부터 60일.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면 정년 그러면 편무계약을 본능적으로 생각해줘야 돼. 정년은. 그러면 1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자, 2번은 어리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쌍무.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즉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이네. 자, 3번은 그러면 2번도 틀렸네. 자, 3번은 거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이전이야, 후야? 이전이죠. 그러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잘라봐요. 병에게. 자, 제가 돈이 없어. 잔금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1억이 모자라. 1억이 모자라요. 그래서 병한테 뭐라고요? 야, 내가 1억이 모자라니까 내 지 가져가. 이게 바로 매수인의 지위 이전 계약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위를 이전한 경우 갑은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할 필요 없어요.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잔금 지급 이후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 돼? 갑 명의로. 그렇죠? 자, 그러면 5번 가봐요. 5번을 먼저 따져봐요.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비교해볼까? 어뢰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했대, 안 했대? 했대. 이거는 지 앞으로 등기하고 뭐예요? 병으로 무슨 등기하라? 이전 등기해야 돼.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물론 병에게 이전 등기해야 돼. 그러면 3번은 틀렸고 5번은 맞네요. 그러면 4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전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쳐놨어요. 보전 등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보전 등기 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다.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은 만만치 않아요. 사유가 만만치 않아요. 사유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몇 번하고 몇 번이다. 특히 3번하고 5번 지문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니까 맨날 대충 틀리지. 대충.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잔금 지급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 5번은 이후야. 구분을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매수인의 지이전 계약이 바로 3번이죠. 제가 잔금이 없어서 돈 1억이 없어서 병아 너 가져가.
너 가져가. 나 그 대신 나한테 주고, 돈 주고 가져가. 그러면 나 앞으로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병이 직접 이전 등기가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잔금을 완전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그럼 병아 너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조치.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문제 13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전부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가서 뭐예요? 일단 내용이라도 13개 문제, 유형이라도 뭐예요? 자꾸 숙제하라고.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우리 등기법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결론은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풀어주면 쉽죠. 그런데 본인이 가서 풀어야지. 그렇죠, 풀어야죠. 왜 저보고 문제 풀어달라고 그래요? 왜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야지, 자기가 풀어야지. 기본처럼 뭐예요? 자기가 숙제하고. 그래서 13문제 잘 보관해놔요. 13문제. 이게 13문제가 올해 뭐예요?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5문제, 6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야. 전부. 직간접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에 10문제가 하다가 오늘은 몇 문제? 13문제. 보너스 3문제가 더 붙었어요. 오늘은 종강이니까. 그렇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